4번 봐봐. 안 했을 거니까. 내가 제대로 봤지? 그게 해왔나? 역시. 잘 봐. 4번 페이지 127쪽. 2주기인데 A, B, C, D라고 되어 있어. 아니? 자, 질문. 3번이 몇 주기 몇 주기야? 3번이요? 2주기 1주기. 그렇지. 지금 A, B는 금속일까 비금속일까? 그러니까 금속 아닐까요? 금속 아닐까? 금속. 잘했어. 누구의 전자배치를 따라갈까? 그 2번. 누구? 헬륨. 헬륨? 그렇지. 그럼 CD는 금속이야 비금속이야? 비금속. 누구 전자배치 따라가? 10번. 네오. 네. 네온. 그러면 CD는 세트 1이네. 맞지? 네. 원자 반지름을 쓱 봐봐. 누가 제일 커? A. A. 그럼 원자 번호 제일 큰 애는 누구? D. 이거 몇 번에 해당돼? D가? 니들 저거 포스트잇에 붙인 거 몇 번에 해당돼? 두 번. 아니 포스트잇에 붙인 1, 2, 3번 중에 너는 거기 써 있잖아. 이거요? 그래! 화낼 뻔했네. 몇 번에 해당돼 지금 내가 말한 거 A, B, C, D? 그래서 몇 번? 2번. 2번에 해당되겠지? 같은 주기니까. 네. 뭘 이렇게 찾아보는데 이렇게 오래 걸려. 그렇게 써놓는 이유가 뭐야? 공부할 때 빨리 스텝 빨리 찾으라고. 그때 안 하니까 이렇게 거기 써놓고서 헤매잖아요. 고로 금속 원소는 A, B가 정답이야. 음이온 되기 쉬운 원소는 C, D가 정답이고 원자 번호 가장 큰 건 D지. 네. D의 이온 반지름은 원자 반지름보다 크다. 이온이 뭐야? 몇 번? 3번. 그렇지. 뭐야? 전자수. 이렇게 쓰면 돼. 이해 갔어? 5번. 리튬과 플로린의 성질을 비교한 거야. 기억, 금속성. 금속의 반응성은 전자를 잃어버리는 성질이야. 뚱땡이가 유리하지. 전자 하나 잃어버리는 성질.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거야. 기억이야. 맞아. 원자 반지름은 당연히 리튬이 크죠. 2번에 의해서. 기억나냐? 다음에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액전하는 일단 뭐가 큰 게 유액전하 크다. 일단 주기든 조기든. 껍질. 일어나 날라. 자. 내가 뭐라 그랬지? 번호가 큰 게 유액전하 써야 되겠지. 네. 무조건 같은 주기든 조기든. 네. 예외가 어디라고 했어? 왜요? 이렇게 한 적이 넘어가요. 그게 세트 1, 세트 2라고 이 녀석들아. 우리끼리 약속 것 좀 하자. 이거 마치 처음 듣는 애들이잖아 이거. 다음 이온 반지름 리튬이고 플로린이고. 그죠? 세트 1이잖아. 10번 네온을 따른 껍질이 두 개잖아. 그 리을은 1번 얘기해. 1번 껍질수. 됐지? 네. 자, 오늘은 이온화 에너지에 대해서 배운다. 이온화 에너지. 에너지. 응? 이 에너지가 뭐냐? 우리 지금 무슨 과목 배우고 있냐? 이거 알았어? 화학 배우는 거? 화학이 뭐의 학문이냐? 전자요. 이 이온화 에너지라는 건 누구한테 해당되는 에너지일 것 같아? 전자. 맞아. 뭐든지 공부할 때는 주체가 뭔지를 보고 들어가야 되는 거야. 얘 정의를 보면 저희가 이거야. 자, 이 상태. 기체 상태. 원자에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원자라면 물질이 아니잖아. 그냥 가장 작은 입자인데 이것도 상태에 고체 기체도 아니고 기체 가장 에너지가 높은 상태에서 전자 하나를 이렇게 거기에는 떼어내는데 이렇게 있잖아. 그럼 주체가 누굴까? 관찰자야. 그지? 하지만 난 이렇게 할게. 누구로부터? 어때요? 그냥 핵으로부터.
그러니까 이 에너지는 전자가 흡수한 걸까 방출한 걸까? 전자가 방출. 흡수. 흡수. 둘 중에 한 놈 맞겠네. 니네 가출이라는 게 어디를 나오는 게 가출이야? 집. 나올 때 돈 들고 나와, 돈 놓고 나와. 들고. 그럼 그 나오는 애가 전자지? 네. 그럼 에너지를 어떻게 하고 나온다? 흡수. 당연하지. 돈이 있어야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전자 하나가 흡수한 에너지 예상입니다. 그러니까 최외가 전자 하나가 흡수한 에너지라고 정의를 하자. 우리는 중요한 건 이거야. 중요한 건 전자라는 얘기지. 그래서 얘를 정의한다면 이렇게 좀 될까? M이라는 어떤 원자 상태에서 에너지를 가한다는 거야. 그 원자의 에너지를 가했더니 얘가 이렇게 된 거지. 얘 뭔 뜻인지 알지? 전자 하나가 도망갔다고.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야. 이건 전자에 대한 표시야. 이해갔지? 자, 이런 전자 하나가 도망가는데 필요한 이 에너지를 무슨 에너지를 한다? 아이오닉 에너지라고 부른다. 그러면 이 이온에 대한 정의를 한번 보자. 자, 상대적으로 이온 에너지가 어떨 때 전자가 잘 도망가냐? 그럴 때. 오, 멋져. 다시 말하면 가출할 때 돈이 많이 필요한 애는 가출을 자주 하겠다, 그지? 1억 정도 있어야 가출하는 애는 진짜 가출을 밥 먹듯이 하겠네. 누구나 1억 갖고 있으니까, 그지? 그럼 나오는데 10원밖에 필요 없는 애는 가출 못 하겠네. 너무 작은 돈이라 자존심 상해서. 맞지? 뇌 좀 다시 닦아봐. 그리고 수건 있으면 뇌를 좀 닦아봐. 잘 들어봐. 동현이는 100원만 있으면 가출하는 애야. 정현이는 한 100만 원 정도 있어야 가출하는 애야. 누가 가출 자주 하겠냐? 저 네가 더 자주 하겠지. 이온 에너지가 어떨수록 전자가 도망가기 쉽다고? 가면서. 그렇지. 자, 그 정의를 한번 해보자. 자, 이온화 에너지가 작다. 무슨 표현일까, 이거? 전자가 원자 입장에서 떼어내기 쉽다. 누구 입장이야? 원자 입장에서. 관측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걸 더 쉽게 떼어내기라니까 부끄럽다. 원자 입장에서 보자. 원자. 전자 이렇게 하자. 읽기 쉽다. 이 전자를 읽기 쉬우면 무슨 이온 되기 쉽다? 양이온, 음이온? 양이온 되기 쉽다. 알겠지? 네. 그럼 양이온이 잘 되는 애들이 아까 무슨 성이 크다고 그랬어? 금속성이 크다고 그랬잖아. 그지? 금속성이라는 게 전자 읽기 쉬운 거거든? 근데 이런 걸 전자를 읽는 걸 산화라고 해, 환원이라고 그래. 산화. 찍은 거지? 네. 제발 그 촉 좀 살려라. 산화되기 쉽다고 그러는 거야. 요즘 통합과학에도 나와. 동인 통합과 안 했지? 네. 잘했어. 학교 공부 열심히 또 써봐. 문제 풀 때 멍 때리지 말고, 알았지? 산화되기 쉽다라고 얘기해. 금속성이 크다고 얘기하고. 왜 쌤이 이런 말을 계속 써놓냐면 저 말이 이렇게 바뀌어서 나오는 거야. 알았지? 그럼 반대로 이온화이 크면 전자 읽기 어렵고 양연되기 어렵고 환원되기 쉽다고 해야지 걔는. 산화되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산화되기 어렵다. 금속성은 작다라고 표현하거든. 근데 내가 이 말을 안 버리잖아. 너네 양이온의 반대말이 뭐야? 음이온이잖아. 산화의 반대말은 환원이고. 그런데 내가 양연되기 쉬우면
그냥 양이온되기 어려우면 음이온되기 쉽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말을 죽어도 안 하는 이유는 양이온되기 쉽다, 어렵다 이 정도가 이온화 에너지라면 음이온되기 쉽다, 어렵다는 또 다른 에너지가 있어. 참고로 알고 있어. 알았지? 그게 전자 친화도라는 거거든. 그래서 이 산화되기 쉽다라는 표현도 그래. 이온화 에너지가 크면 환원되기 쉬운 게 아니라 산화되기 어렵다라고 얘기해.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까? 18족은 이온화되기 어렵냐 쉽냐? 18족. 그냥 안정적이잖아요. 이온화되기 어렵죠? 네. 그럼 걔는 이온화 에너지가 제일 크겠죠. 전자. 그래서 양이온되기 어렵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알았지? 네. 자, 이런 이온화 에너지의 주기성을 지금부터 살펴볼 것인데 기본적으로 너희들은 그렇게 할 거야. 핵으로부터 외곽의 전자가 멀수록 이온화되기 쉽냐? 가까울수록 이온화되기 쉽냐? 벌써. 당연한 거겠지. 뚱땡이가 유리하냐? 홀쭉이가 유리하냐? 뚱땡이가 유리한 거야 당연히. 알았니? 실질적으로도 니네 원자 반지름 주기성 배웠잖아.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반지름이 번호가 크면 줄지. 그잖아. 원자 반지름 줄잖아. 홀쭉이 되잖아. 그럼 이온화리가 대체적으로 커진단 말이야. 같은 죽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지면 뚱땡이잖아. 껍질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이온화리 작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금속성도 당연히 작겠지. 1조 원소 누구누구 있어? 일조에서 수소에 수소. 아, 일조.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디움, 세슘, 리나가 해봐. 리나가 해봐. 리나가 큰 큰 루비를 루비를 셉에서 봤어요. 어디로 갔어? 프랑스로 갔다고. 프란슘이라고. 알았지? 누가 가장 금속성이 클까? 이거 보고 대답해. 그랬었어요. 프란슘이야 리튬이야? 그렇지. 프란슘이지. 걔가 제일 뚱뚱할 거 아니야. 금속성이 제일 크고 산화되기 쉽고 이온화이 제일 작고. 응용을 좀 하라고. 네. 알겠지? 자, 지금 이런 이온화 에너지를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했어. 이온화 에너지의 주기성이라는 게 있단 말이야. 원자 반지름이 작으면 이온화 에너지가 큰 게 맞는 말이야. 그치? 원자 반지름이 작다는 건 홀쭉이거든. 핵과 가깝다는 얘기거든. 유액전하고 크다는 되고. 맞지? 근데 유액전하는 말을 쓰지 않는 이유는 원자 반지름이라는 것이 꼭 유액전하에 영향을 받는 건 아니라는 걸 배워서 알고 있잖아. 제일 먼저 받는 게 뭐였어? 가리막혀 구하였지? 그걸 너희들이 찾을 때 무슨 수를 먼저 찾았어? 전자 껍질을 먼저 찾았단 말이야. 근데 유액이라는 게 있었잖아. 3번 리튬은 2죽인데도 13번 알루미늄보다도 뚱뚱했단 말이야. 그럼 이거 어느 하나가 절대적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지. 이렇게 어떤 사실은 분명 A라는 어떤 요인에 의해서만 좌지우지 된다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어떤 요인 때문에 이래라는 것은 보편적인 예외적인 것을 내기는 좀 어렵고 보편적인 것들을 내는 게 좋은데 너희들한테 내가 세트 1, 세트 2를 암기하라고 한 거야. 그 아이들이 그걸 잘 따르니까 그 세 개의 우리 진리 있지? 법질수, 원자번호, 전자수. 그지? 그걸 잘 따르는 게 세트 1, 세트 2야.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봐라. 우리가 실제로 같은 주기는 원자 번호가 커지면 원자 반지름이 어떻게 된다고 배웠어? 다 잡아야 되냐? 그렇지. 그러면 이온화 에너지도 어때야 돼? 커져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얘를 이렇게 쓸 거라고. 중요한 말을 쓸 거라고. 대체적으로. 이 말은 뭐지? 일부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야. 그럼 출제자는 뭐 낼까? 일부를 내겠지. 목숨 걸고 외워라. 네. 두 번째 같은 조기야.
원자 번호가 커지면서 주기가 커지잖아. 원자 반지름도 같이 커지거든. 이건 껍질수 얘기니까. 그러면 이온화 에너지는 작아진다는 거죠. 얘는 대체적인 게 없어. 그냥 팩트야. 그러면 출제자는 누구 쪽을 공략을 할까? 얘 쪽을 공략할 수밖에 없지. 시험은 얘 쪽을 공략할 수밖에 없어. 그것도 일부러. 그러면 같은 주기에서의 변화를 먼저 볼게. 같은 주기에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봐. 자, 이게 원자 번호라고 본다면, 이 이주기 원소야. 그러면 제일 먼저 있는 애가 누굴까? 리튬 정도 될 것 같아. 리튬. 3번 하자.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을 놓고 볼게. 3번이 이 정도 이온화 에너지가 되겠다. 아이오닉 에너지라고 쓰면. 그럼 4번 정도가 요쯤 된다. 5번이 어쩜 되냐, 여기 되냐. 예외지 벌써? 6번은 요 정도 된다. 7번 요 정도 되고, 8번이 요 정도 되더라. 9번 요 정도 되고, 10번이 요 정도 되더라. 어디가 예외냐? 몇 쪽, 몇 쪽. 봐봐. 몇 쪽과 몇 쪽이 예외야? 2족과 13족. 또? 그다음에 15족이랑 16족. 그렇지. 결국 니들한테는 얘하고 얘를 물어볼 수밖에 없어. 자, 그럼 이것도 설명이 가능한 건 현대 오비탈론밖에 없어. 예를 들면, 자, 2족의 5번 붕소는 4번 메릴륨은 오비탈적인 표현으로 우리는 이렇게 쓴다는 거야. 됐지? 얘 홀리온자수 몇 개냐? 없죠. 13족의 5번 붕소는 홀리온자수 몇 개냐? 한 개. 그러면 왜 얘가 반지름도 적은데 전자 하나를 도망가게 하는 게 쉽느냐? p 오비탈이 3개잖아. 그 중에 하나 있거든. 2개부터는 안정하거든. 폰트 규칙에 의해서. 근데 혼자 있을 땐 불안해. 다시 말해서 단순하게 설명한다면, 너희들이 알기 쉽게 설명한다면 ES 오비탈보다는 EP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높으니까 전자를 떼어내기 쉽다. 이들은 오비탈 에너지 준위 차라는 말만 들어가면 돼. 정확한 설명은 니들한테 하기가 좀 어렵다. 이 정도만 알고 있어. 봐봐. 5번 붕소는 P오비탈이 3개인데 어디든 하나만 들어가는데 걔가 불안정한 상태인 거지. 적어도 6번 탄소까지 가서 홀륜자가 2개 정도는 돼야 얘들이 안정화되는데 혼자 있으면 불안정하다. 그 다음에 몇 쪽이었어? 15족이 있고 누구 있었어? 16족. 15족은 누구니? 네온. 우리 질소. 좋으니까 큰일 났어. 정신 차려. 7번 질소 홀전자수 몇 개냐? 3개. 얘가 제일 컸지? 그 박스 3개에 전자 하나씩. 굉장히 안정한 상태거든. 자, 8번 산소는 홀전자수 몇 개일까? 2개. P오비탈만 보자. P오비탈만. 자, 이게 혼투 기축으로 제일 안정한 상태거든. 근데 거기에 얘가 들어와 버리면 9번 플로린 정도 가면 하나 더 있으면 안정이거든. 근데 여기 7초로 나왔잖아.
그럼 아무래도 이 빨간색 전자 간의 반발력 때문에 뭐하기 쉽다? 떨어져 나가기 쉽다. 얘는 전자 간 반발력이라는 이유 7번 질소보다 얘가 커서 도망가기 쉽다. 알겠어? 다시 얘는 얘보다 누가 커서 얘가 커서 도망가기 쉽다. 이런 표현을 쓴다고. 근데 이런 건 안 나오지. 실질적인 데이터가 시험에 출제가 돼. 알겠냐? 그러면 이 데이터에서 출제를 한다면 이런 식이 좋겠다. 여러분, 이거 볼 수 있나 모르겠다. 원자 번호가 연속적인데 X, Y, G야. 이렇다고. 근데 이온화 에너지가 이렇게 나오는데 몇 쪽이냐? 그 14조 15조 아닌데 1조, 1쪽. 2조, 13조. 그 다음. 그다음에 14조, 15조, 16조. 그렇지. 지금 얘들이 칭하는 데는 여기거나 여기를 물어본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포함한 애들을 물어본 거야. 이걸로만 시험에 안 나오지. 그 다음에 하고 다른 조건이 나오겠지만 니들은 여기를 그림으로 잘 볼 수 있어야 돼. 자, 이제 2번 헬륨 있지. 얘는 3, 4, 5, 6, 7, 8, 9, 10번보다 클까 작을까? 헬륨이. 커요. 왜 그런데? 왜? 껍질이 작잖아. 같은 18족이지만 껍질이 작은 애가 이온화에너지가 어떻다? 크다. 자, 그럼 2번 헬륨부터 이온화에너지 세기를 2번부터 10번까지 순서대로 대봐. 제일 센 애가 몇 번이야 그럼? 2번. 그 다음 10번, 10번, 9번, 9번, 7번, 7번, 8번, 6번, 6번, 4번, 4번, 5번 3번.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조심하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런 식으로 이온화의 주기성이 주기성에서 나타난다. 자,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할까? 만에 하나 족과 주기가 바뀐다면 어떻게 될까? 그거는 있다. 신이가 해줄게. 자, 페이지 129쪽으로 와. 이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이온화 에너지라는 것은 단순하게 뭐 하나를 떼내는데 전자 하나를 떼내는 현상이다. 근데 전자만 하나만 떼낼 수 있느냐? 아니지. 두 개, 세 개도 떼낼 수 있어. 물론 수소는 이온화 에너지를 측정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전자에 대한 이온화 에너지 측정 못해. 왜? 수소는 전자가 한 개잖아. 근데 헬륨은 아직 전자를 하나 더 갖고 있지. 자, 걔들을 뭐라 부르냐? 2차 이온화 에너지라고 해. 그럼 지금 보여진 것들은 다 몇 차 이온화 에너지인 거야? 이건 1차인 거지. 그렇다면 전자를 떼어내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수소는 한 1차밖에 없어. 네. 근데 헬륨은 몇 차까지 있어? 2차. 리튬은 3차.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는 그런 것 말이야. 그럼 여기서 잘 봐. 3번 리튬은 누구 전자 배치 따라간다 했지? 그 2번. 헬륨, 그렇지. 4번 베릴륨은. 헬륨. 좋아. 그러면 얘는 그냥 1차 이온화 에너지만 있으면 헬륨의 전자 배치가 되는 거지. 근데 베릴륨은 전자를 몇 개 떨어뜨려. 두 개. 그래서 1차 더하기 2차까지 해야 비로소 헬륨으로 가는데 필요한 이온화 에너지 값을 구할 수 있다는 거지. 그걸 뭐라 그러냐?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라고 해. 니네 순차라는 거는 그 원자가 갖고 있는 전자 숫자만큼 필요해. 순차적으로. 근데 이게 1차, 2차, 3차로 n차로 자꾸 커질수록 이온화 에너지는 더 세져야 되는 거지. 맞지? 왜? 중심 핵의 전하는 그대로 있는데 전자가 주니까 자꾸 홀쭉이 될까? 그럼 이온화 에너지 순차가 늘어날수록 에너지는 더 필요하겠지. 자, 10번 네온은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 몇 개가 필요하냐? 10번이에요. 몇 차까지 필요해? 왜 필요해요? 10번 네온은 전자를 몇 개 갖고 있냐고. 10개.
그러면 몇 차까지 있겠냐고, 이혼하는 게가. 아, 10점. 10차까지 있겠지. 됐어? 11번 나트륨은 1차. 11차까지 있겠지. 전자가 11개니까. 근데 이거 잘 들어봐. 11번 나트륨은 전자를 딱 떼어내면 누구의 전자 배치냐? 네온. 그럼 껍질이 준 건 둘째 치고, 껍질은 항상 줄잖아. N차로 넘어가면. 이 전자 배치가 안정한 전자 배치지. 그때는 유독 세라고, 이혼하는 시가. 유독. 다시 봐봐. 12번 마그네슘은 1차보다 2차가 세겠지. 2차까지 다 떨어뜨리고 나면 누구의 전자 배치야? 네온. 네온. 그럼 3차 때 또 유독 센 거야. 이걸로 너희들은 익명의 임의역 원소의 족을 알아낼 수 있는 거야. 잘 봐. 리튬을 예를 들어 볼까? 리튬 3번이잖아. 1차 이온은 요 정도 돼. 세부축이. 응? 요 정도 돼. 2차 이렇게. 그 다음 3차. 다시 1차 이랬는데 2차, 3차 이래. 1차부터 2차로 왔는데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지. 왜? 헬륨의 전자 배치니까. 그럼 베릴륨은 이래. 1차, 2차, 3차. 그 다음 4차. 자, 나트륨. 잘 들어. 1차. 2차는 어떻게 돼? 이렇게 돼. 자,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까지 갔어. 이제 전자 몇 개 남았냐? 3개 더 남았어. 9차. 됐지? 몇 개 남았냐? 2개 남았지? 그때 누구의 전자 배치? 헬륨. 헬륨. 그러면 10차 때 빡. 다시 말해. 전자 껍질이 리튬은 3개인데 껍질 하나가 날아가고 그 다음 껍질에 전자를 떼어낼 때는 그게 2차잖아. 3번 리튬은. 11번 나트륨은. 그때는 4배 이상 에너지가 커지는 거야. 빵. 그러다가 쭉 가서 이 껍질에 있는 전자 8개가 모두 날아가고 나서 전자가 이제 2개 남았을 때 거기서 떼내는데 또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들어간다는 거지. 알았어? 자, 순차적 이온 에너지가 그런 거야. 이게 요즘에 많이 나와, 시험에. 요즘에. 알겠니? 자, 내 말을 들어봐봐. 여기에 A라는 원소가 있는데, 얘가 11번이야. 난 니들이 모를 줄 알고 숨겨놨어. 11번이 몇 쪽이 몇 쪽이야? 2주, 아! 3주기. 그러네, 3주기 1쪽이네. 이완. 자, 순차 이온에는 이렇게 쓸게. 이게 몇 차 이온에는지 알겠지? 이렇게 쓸게. 자, 먼저 얘를 A라고 할게. 이렇게. 되냐? 네. 그 다음 얘가 이렇게 되는 거지. 말 그대로. 그러다가 얘가, 그러다가 얘가 이런 식으로 커진다고 생각해보자. 됐어? A라고 쓰면 좀 그런가? 그냥 너희들한테 쉽게 할게, 쉽게. 얘를 이완, 이투 이렇게. 여기도 차수로 써볼게, 차수. 얘는 1차, 2차, 3차, 4차라고 얘기해야 돼.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된다는 거지. 2차 때 갑자기 커졌잖아. 이게 약 몇 배 커진다고 했어? 네. 4배. 4배 이상 커지는 거예요. 4배 이상 커지는 애들을 껍질이 박힌다고 얘기한다. 그냥 몇 쪽이냐고. 1족 원소가 되는 거야, 1족. 뚜렷한 조건이 없다면 얘가 누군지 몰라. 애들 지워버릴게. 같은 죽이라고 해, 같은 죽. 자, B를 볼게.
얘 몇 쪽이겠냐? 2조. 여기까지 됐지? C를 보자. 이렇게 됐어. 얘 몇 쪽이겠냐? 13조. 그렇지. 일단 니들한테 물어보자. 먼저 얘를 비교했을 때 제일 큰 애가 누구냐? 셋 중에 A. 제일 큰 애가 얘겠지? 뽀큐 몰라 뽀큐? 1족, 2족, 13족. 너네 그 128쪽에 그래프 봐봐. 보여? 1족, 2족, 13족 이온하는 그래프 봐봐. 누가 제일 세? 2조. 2족이 세니까 얘가 제일 셀 거 아니야. 이해 갔냐? 네. 다음은 누구겠냐? 그 다음에 1조. 13족이 세지? 1족이 제일 약하잖아.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그치? 네. 거기 있는 것도 못해야? 야 이게 리튬, 베릴륨, 붕소라면 베릴륨이 제일 센 거 아니야? 아, 맞지? 그리고 붕소 그 다음 리튬이겠지? 자 이걸 봐봐. 이차끼리 비교하는 거야. 그러면 2차 때 전자를 떼어낼 때 누가 안정한 전자 배치 떼내는 거야? A가. 그치? E2 그치? 얘가 제일 세. 알았냐? 네. 그러면 이 둘인데 이 둘은 말이다 마치 1족, 2족처럼 행동할 거 아니야. 전자가 떨어져 나왔으니까 너네 1족이 있고 2족이 있고 2족이 그래서 얘는 누구다? 얘야. 이렇게 돼. 뭐야? 하나. 이때는 B가 가장 약해. 이건 너희들이 순차적 이온에지 비교할 때는 이렇게 비교하는 게 제일 빨라. 너희들 1차는 거기 나온 그래프지. 네. 2차는 그 그래프 상에서 왼쪽으로 한 칸씩 밀어. 다시 말해서 리튬은 누구 자리로 가? 밀리면. 헬륨. 헬륨. 그 다음 베릴륨은 리튬. 리튬. 붕소는. 헬륨. 이게 차이야. 에너지 비교. 물론 그 2차 이온 에너지는 지금 그려진 이온 에너지 저 위쪽에 있어. 이따 보여줄게. 순차 이온 에너지. 알았어? 근데 비교할 때는 그렇게 한다는 거지. 그러면 3차는 누가 제일 크겠냐? 3초요. 3차는 글쎄요. C. 13조. B가 제일 크겠지. 아, 네네네. 그치? 막 연관이 잘 안 되지. 이걸 잘 봐봐. 내가 이렇게 물어보는 건 뭐냐면 A는 어쨌거나 이 값이 제일 크다고. 왜? 4배 이상이니까. 그럼 얘는 누가 제일 크겠냐? 2, 3분의 2. 2, 2 프라임분의 이게 제일 크다고. 2족이니까. 맞아? 네. 이해 갔잖아. 2에서 2, 3 갈 때가 제일 큰 거 아니야. 선생님 그럼 그 위에도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부끄럽네. 이걸. 거기다 썼는데? 이걸 썼는데 원형을. 그럼 얘는 어디서 제일 세지겠냐? 미술에서. 이게 제일 크겠지. 맞냐? 네. 그러니까 너네가 2차 이온에 누가 제일 커? 라고 한다면 당연히 2차의 이온화 에너지는 A가 제일 클 거고 3차는 B가 제일 클 거고 4차는 C가 제일 크다라고 얘기해. 한 가지로 그걸 미루면 된다. 봤냐? 네. 질문.
그 표를 보고 대답해. 세트 1 보이냐? 세트 1 보이냐? 모른다, 그지? 세트 1이 뭔지 모른다, 그지? 여기서요? 그 표에서 세트 1이 몇 번부터 몇 번을 세트 1이라고 했어. 8번부터 11번. 좋아. 7번부터 잡아. 7번 질소부터 13번 알루미늄까지 보라고. 봤어? 자, 그 중에 이온에 제일 센 애가 몇 번이야? 10번. 10번. 그 다음 9번. 9번, 7번. 7번, 8번. 8번, 12번. 12, 13. 13, 12야. 이해 갔지? 동현이 이해 갔지? 한 명씩 대답해. 동현이부터. 2차 이온 에너지 제일 큰 애는 누구냐? 2차요. 동현이. 그 11번. 11번. 그 다음에 정인이. 그 다음 센 거. 아. 그럼요? 11번 다음에 누구야? 10번? 그래, 10번이겠지. 동현이 그 다음 몇 번이야? 그 다음에 10. 10번 다음에 2차. 아, 9번. 아, 야, 9번이 누구 자리에 가겠냐? 8번 자리에 가겠지. 8번. 7번. 7번. 그러니까 8번이 세지, 씨. 자, 8번 다음에 누구야, 정인이? 그 다음에 9번. 그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11번. 12죠. 7번 남았잖아, 아직. 씨, 싸불로만. 7번은 6번 탄소가 있겠지. 자, 정인이 7번 다음에 누구야, 이제? 13번. 그 다음에 정인이 12번. 12번. 이거란 말이야. 이게 나온다고 시험에. 3차는 한 칸 더 가면 돼. 알았어? 1차, 2차 상대 비교하는 방법 알겠니? 네. 원래는 저 위쪽에 있는데 지금은 단순하게 비교할 때는 이렇게 한 칸씩 밀어서 3차, 4차 넘어가면은 약간 그게 깨지는 경우도 많아. 실험실의 온도나 기압에 따라서. 근데 요즘에는 그냥 다 나오더라고. 자, 이게 순차적 이온 에너지다. 자, 이제 선생님 말 들어봐. 129쪽에 가면 순차적 이온 에너지 크기 해가지고 위쪽에 표가 있을 거야. E1, E2, E3, E4 써있지? 네. E1이 얼마야? 490. E2는 4,560. 4배에서 커졌지? 그럼 얘는 1족이라고 바꿔뒀지. 음. 뭔 말인지 알겠어? 얘는 1족인 거야. 다음 봐봐. 밑에 탐구자료청에 가서 A 원소 보이지? A 몇 쪽이겠냐? 이렇게. A 몇 쪽이겠어? 탐구자료청에 가니까 A 맨 밑에. 이거 못 찾아 이렇게 같은 페이지를 보고 있는데 탐구자료청에 A는 1조, B는 2조. C는 13조. 여기까지 됐지. 1차 이온화이드 중에 A, B, C 누가 제일 커? 그 1차요? 누가 제일 크냐고 A, B, C 중에. B. 그래 걔가 그 같은 주기라고 걔들이. B가 큰 다음 너 누가 크냐? A. C. 그 다음에가 A가 제일 작지? 얘가 섞여서 그렇다고. 근데 왜 1족, 2족, 13족은 주구장창 낼까? 지면이 그래서 그래. 15, 16은 안 나와 그래서. 알았어? 뭐 15, 16족 내려면 이거 표 5차, 6차까지 그려야 되는데 귀찮잖아. 그치? 그래서 1, 2, 13족이 이런 표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된다는 거지. 알겠지? 그럼 2차 한번 봐봐. 너네 머릿속에 왼쪽 그래프 보고 대답해봐. 얘가 만약에 리튬, 벨륨, 풍소일 수 있잖아. 2죽이면. 근데 얘가 지금 얘들은 실질적으로는 누군 것 같아?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이야. 왜? 왼쪽 페이지 표를 보면 나트륨이 500과 400 얹어져 있거든. 1차. 보이지? 자, 그렇다면 2차는 누가 제일 크겠냐? 그 표만 보고. 2차요? 씨방. 마그네슘? 저 죽어야 돼. 야, 나트륨이구나. 나트륨 마그네슘 아니면 한 가지 미루라고! 그럼 나트륨이 제일 크겠지? 이제 오른쪽 표로 와봐. 2차 때 누가 제일 큰가 봐. A번이. A. 나트륨이 제일 크잖아. 걔가 얼마고? 4562라고 2차는. 그 다음에 누가 크겠냐? C가 크잖아. 알루미늄이 얼마야? 1817이고.
그 다음에 1451이잖아. 여기까지 됐지? 네. 자, 3차는 누가 제일 커야 돼? 3처럼. 마그네슘이 제일 커야지. 아, 네. 기잖아. 한 가지 더 미니까 그 오른쪽 표로 가봐. B가 7733이잖아. 네. 그 다음에가 나트륨이라고. 나트륨은 누구 자리에 가니까? 그 한 가지 옆으로 가니까 그 자리로 가겠지. 그래서 걔가 6910이야. 알루미늄은 제일 작다. 물론 3차 때는 누가 제일 클까? 4차 때는 참. 알루미늄이 제일 크게 나왔지. 순서대로. 네온 자리에 가고 마그네슘은 플로린 자리에 가고 이런 식으로. 알았어? 네. 이 찾을 수 있겠냐? 분석하기니까 분석 못하면 끝장됐어. 알았어? 네. 이제 자, 우리는 반지름을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전자 껍질 수가 크면 반지름이 크다라고 정의를 했어. 그런데 얘들이 3주기 아니겠냐? 자, 같은 주기에서는 반지름이 주는 건 너네가 이해할 거야. 맞지? 여기도 2주기도 마찬가지고 3주기도 마찬가지야. 이 3주기만 시험에 나와. 얘도 2개니까 낼 필요 없잖아. 근데 이 리튬만 예외적으로 봐봐라. 152다. 그럼 나트륨 마그네슘보다는 작아. 근데 알루미늄이 143이야. 반지름이. 그러니까 얘가 더 크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리고 쭉 가보면 이 베릴륨이 112잖아. 그럼 이 인보다도 더 커. 이런 걸 봤을 때 결과적으로는 말이야. 다 반지름만 영향을 주는 건 아니야. 핵 전하도 영향을 줘. 근데 그렇게 되면 니들이 이렇게 너무 많잖아. 그래서 요 7번 질소부터 시작해서 얘들은 안 나오잖아. 화학 결합을 하지 않으니까 질소부터 시작해서 알루미늄까지만 내. 이게 세트 1이야. 다음 인부터 시작해서 칼슘까지만 내. 세트 2. 이해갔지? 그래서 봐라. 7번 질소부터 13번 알루미늄을 비교하면 3주기인 남아 R이 2주기인 질산풀보다 어때? 뚱땡이야. 그리고 그들 중엔 번호가 작은 나트륨이 제일 뚱뚱하다. 요렇게. 알겠지? 얘가 나온 적은 딱 한 번 있었어. 모의고사에. 그것도 설명 줄기하게. 왜 그럴까? 얘인지 이해를 못하는데 잘 봐라. 리튬은 이온화가 되잖아. 이온화가 되면 얘가 가버려. 헬륨. 알겠지? 그러니까 봐라. 나트륨, 마그네슘 이들은 이온화가 되면 네온이 되는데 리튬은 어떻게 돼? 헬륨이 되어서 반지름이 엄청나게 줄어들어. 그거를 설명 하나만 해주고 시험에 낸다고. 그러니까 출제에서 불편하지. 세트 1, 세트 2만 나온다. 알았지? 다음 이게 유효액전화인데 봐라. 같은 주기에서는 번호 크면 크잖아. 번호 크면 크잖아. 이게 같이 19번, 20번은 나오지도 않지만 근데 같은 족도 마찬가지다. 리튬, 나트륨, 리튬, 나트륨. 자, 헬륨, 네온, 아르곤. 번호 크면 커. 그치? 그런데 요 세트 1 중에서도 어디부터 시험에 나오냐면 OFNA 얘가 안 나와. 왜? OFNE가 적어도 남아 알보다 크잖아. 질소는 알루미늄이 작기 때문에 안 낸다고. 알았지? 여기가 예외야. 그럼 봐봐라. 연속적인 원자번호 해도 너희들한테 이렇게 낸다고. 시험 문제를. 이렇게. 원자번호가 연속인데 이렇게 되면 이주긴 얘밖에 없다는 얘기야. 이론적으로. 알았지? 예외적인 건 잘 봐도 이거는 니들 교과서에 있는, 교재에 있는 거. 알겠지? 뭐 나온다고? 산소, 플로린, 네온, 남아 이렇게 나와. 원자번호가 커지는데도 핵전화가 주는 건 이 경우밖에 없는 거야. 이런 예외적인 데이터 분석은 꼭 해놔. 알았죠? 자, 원자 반지름에 대한 얘기, 그 다음 반지름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주기성으로 나타냈어요. 이때 중요한 거, 리튬은 알루미늄 교소인 염소보다도 뚱뚱하다는 거. 알았어요? 이렇게 주기가 작아도 뚱뚱한 애가 있다는 거 예외적으로 알고 있어. 자, 이게 이온화 에너지야. 이 데이터를 가지고 2차, 3차까지 니들이 예상을 해야 돼. 봐라. 여기 질소부터 시작해서 알루미늄이 세트 1이지.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와. 알겠지? 마스크를 큰 거 쓴 이유가 있구나.
하품을 크게 하려고. 야, 요 문제 갖고 시험에 나오는 두 개가 나오거든. 니네가 잘 봐.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지. 원자 번호가 연속인 조건을 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몇 차 이온 에너지? 1차 이온 에너지 적어. 다음에 이렇게 적어. 그럼 벌써 누군지 알겠지? 시험 문제는 얘 아니면 얘를 낸 거라는 거지. 이해했어요? 근데 그 다음 자료를 주는 거야. 2차가 이렇게 나온다면 얘는 몇 점 몇 점 몇 점이겠냐? 아, 이렇게 못 맞추는 것들이 진짜. 아, 잠깐만요. 그 CM 이렇다면 얘는 이렇다는 얘기라고. 한 칸씩 옆으로 밀면 되잖아. 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면 얘는 누구야? 1, 2, 13. 이 뜻이라고. 이 뜻. 여기까지 됐냐? 이런 문제 하나 나온다. 또 하나야. 얘들이 예외적이지. 맞아 안 맞아? 맞아요. 보지도 않고 맞아요. 얘가 베릴륨이고 중소야. 얘는 누구야? 마그네슘이고 얘도 순서 대봐. 이오라 에너지 1차 누가 제일 커? 그지? 4번 베릴륨이 제일 크잖아. 그 다음 5번 붕소야. 비교해봐. 동족끼리는 반지름이 크니까 크다고. 그 다음에 누굴까? 얘지. 그 다음에 얘야. 그럼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 주기가 다른. 이런 조건이 꼭 나온단 말이야. 혹은 2에서 3주기 원소 중에 이렇게. 알았어? 이렇게 해놓고 이렇다면 2족은 누구고 13족은 누굴까? 원래 여러분 2족이 더 커야 되는 거 알죠? 여기 보면 같은 족이라면. 네. 근데 13족이 더 커. 그럼 얘 누굴까? 요게 시험에 내는 거. 야, 붕소가 몇 쪽이야? 13. 그래, 붕소야. 얘 몇 쪽이야? 2조. 마그네슘. 이거 나온다고 시험에. 엇갈려서 나오는 거. 알았냐? 네. 같은 죽이라면 누가 더 커야 돼? 2죽이 커야 되는데, 13죽이 크네. 그러면 13죽은 2죽이 13죽이라고. 저 2죽은 3죽이 2죽이고. 뭐만 얘기했어? 네. 시험 문제 이게 출제된다. 네. 맞출 수 있겠어? 다음. 고. 응? 노트에 적어놔. 네. 자, 이거 보이지? 네. 내가 말한 13족이 붕소고, 네. 내가 말한 2족이 마그네슘이 알았냐? 여기도 충분히 나올 수 있어. 원래 15족이 16도보다 세야 되는데,
16족의 에너지가 더 크다 그러면 15족 인이고 16족 산소라는 거 명심해라. 네. 알았지? 자, 이게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야. 여기 봐봐. 이 맨 밑에 있는 게 우리가 봤던 거야, 그거. 알았어? 네. 그럼 두 번째 줄 써 있는 게 뭐냐? 요게 바로 2차 이온 에너지야. 이거 그래프 그린 거 2차 이온 에너지. 이런 식으로. 근데 가만히 봐봐. 우리 아까 3번, 4번, 5번 봤지? 여기서는 이랬잖아. 이랬잖아. 여기서는. 그치? 근데 2차 어떻게 되나 봐. 이렇게 되지? 2차 모양. 수소는 2차가 없기 때문에 없는 거야. 헬륨만 2차가 있고. 됐지? 3차 때는 헬륨이 없는 거고. 리튬이 끝이야. 4차는 벨륨이 끝이고. 그걸 보여주는 거야. 그게 옆으로 이렇게 쭉 따라가면서 이 모습이, 봐봐. 이렇게 나오는 모습이 옆으로 따라가면서 변한단 말이야. 그걸 1차 이온화 에너지만 외워갖고 푸는 요령이 아까 그게 왼쪽으로만 밀면 된다고. 알았지? 근데 실질적으로 얘도 이런 순서를 다 따르진 않아. 어딘가 가서 바뀌긴 하거든. 하지만 반드시 말하는데 1족, 2족, 13족 14, 15, 16족만 시험에 낸다는 거지. 알았어요? 그리고 세트 1 있지. 7번부터 시작해서 어디? 13번 알림년까지 2차, 3차 꼭 비교해놔. 알았어? 그 그래프만 외우고 있으면 다 풀어. 왜 2족, 저기 세트 1만 낼까? 15, 16족 7번, 8번하고 2족, 13족, 12번, 13번이 모두 포함된 게 세트 1이야. 알았어? 세트 2는 2족, 13족이 없어요. 알았어? 15, 16쪽은 있는데 2나고 황은 있는데. 알았지? 그래서 세트 1을 자주 이용한다. 출제자들은. 알았죠? 자, 그 뒤에 숙제. 자, 이제 여러분들 제가 한번 풀어봤는데 풀면서 좀 어려웠던 문제 질문. 이 문제가 뭔지 모르겠다. 질문. 전체에서는 아니 130쪽부터 131쪽까지. 됐어요? 네. 자, 넘어갑니다. 뒤에 숙제 오세요. 숙제가 더 어디까지 쭉 있으니까 반드시 페이지 147쪽 잠깐 봐봐요. 147쪽. 이게 수학능력평가에 나온 문제지. 어떻게 푸는지 잘 봐봐. W에서 Z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는 4개의 원소구나 라고 보는 거고, 얘들은 8번부터 13번 중에 하나다 라고 한다면 세트 1이구나 라고 보면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홀전자수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얘는 홀전자수 최고값이 얼마예요? 3. 잘했어. 최소값은? 그렇죠. 그럼 이거 보세요. 8번. 실제로 여러분들 이렇게 놓고 푸는 거야. 주기성 중에 제일 중요하게 되는 게 홀전자수인데, 이거죠. 근데 두 번째 줄에 WXY 홀전자수는 모두 같다면 누구겠어요? 프로인 1이겠죠, 1.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WXY 힌트가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딱 보고 W하고 X하고 Y는 이 중 하나예요. 또는 이 중 하나겠구나 라고 치고 가는 거죠. 자, 각 원자 이온은 모두 네온. 이건 알고 있잖아요. 세트 1이니까. 자, 기억니은이 원자과 전자수나 이온 반지름 중에 하나래요. 알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보세요. 이렇게. 보죠? 자, 보시면 이 상태에서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갔는데 일단 0이 없잖아요, 여기. 원자과 전자수든 이온 반지름이든 기억 상대값, 내은 상대값 중에 0이 없잖아요.
그럼 누가 빠집니까? 이거 빠지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보니까 홀전자수가 모두 같은데 원자과 전자수하고 이온만 질문이 하나니까 얘는 안 빠지겠네. 얘는 빠지는 거죠. 그럼 남은 건 얘하고 얘 둘 남았거든요, 지금. Z가 누구냐가 문제예요. 그쵸? 네. 소리. 산소하고 마그네슘 둘만 남았어요. Z를 찾으면 됩니다. 그럼 원자과 전자수와 이온만 지름을 볼 때, 여러분들이 볼 때는요, 여기 상태에서 기억의 그래프하고 니은의 그래프로 각각 원자과 전자수 이온만 지름을 찾아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여기서 딱 눈에 띄는 게 얘죠. 이온만 지름 제일 크잖아요. 다시 말하면 Z가 될 상이 누구냐 이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억을 Z가 제일 크잖아. 이온 반지름을 놓고 해보는 거예요. 기억이 이온 반지름이면 니은은 뭐겠어요? 원자과 전자수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Z는 적어도 두 번째여야 돼요. 왜? 16쪽이니까. 그 가봤더니 두 번째인 거야. 오른쪽에. 끝난 거예요. 경우의 수 문제는요. 아무거나 갖다 넣어도 아니면 바꾸면 되는 건데 애들이 주저주저 하는 거죠. 알았어요? 얘가 이온반지름 제일 크기 때문에 얘를 Z로 놔버리면 알겠습니까? 오른쪽 페이지 가보면 W가 제일 네 원자과 전자수일 거 아니야? 그럼 W는 얘란 얘기예요. 플로 17족이니까 7일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X, Y가 있는데 누가 커요? Y가 크죠? 네. 그럼 Y는 누굴까요? 얘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경우의 수를 내는 문제들이 많다고. 그래서 기억, 동그라미 기억은 이온만 지름이라고 잡은 거죠, 우리가. 제2 이온 에너지, 여러분 Z하고 W 보세요. 얘들 제2 이온 에너지는 누가 커요? 그 W. 제2 질소, 산소, 플루린입니다. 얘가 네온이고요. 그 다음에 나트륨이에요. 제2 이온에너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제2 이온에너지 누가 커요? 산소가 커요? 플루린이 커요? 플루린이 산소가 크잖아, 이 사람아. 왜요? 한 가지 옆으로 가면 여기가 산소, 여기 플루린 아니야? 왼쪽으로 한 가지 밀리면 아이고 미는 걸 못하니 공감각이 부족하고 한테 도용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 다시 봐봐. 이게 이렇게 있다면 제2 그럼 이 자리에 누가 가고 나트륨, 네온, 플로린, 산소, 질소 이렇게 간다고. 그러니까 Z는 누구야? 산소지. 그럼 산소가 큰 거 맞잖아. 플로린보다. 1차는 플로린이 세지만 2차는 산소가 세다고 한 칸씩 밀려서. 유액전화 Y하고 X. Y가 누구고 알루미늄이고 X가 나트륨이야. 유액전화 얘가 크지? Y가 훨씬 크잖아. 맞다고. 알겠냐? 니은 디귿이 정답이 되는 거야.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많아. 뒤에 쭉. 자, 이제 페이지 3단 화학결합과 분자의 세계. 자, 화원을 시작한 이후로 알았어? 웃음꽃이 만발할 수 있는 단어냐. 내용은 쉽지 않아. 문제는 쉬워. 뭐 때문에? 니들이 좋아하는 수열만 하면 되거든. 잘 보세요. 자, 우리는 이 단원 원자의 세계를 배웠지만 여기는 분자의 세계가 나오거든요. 물질을 배우는 거죠, 물질. 그런데 이 원자들이 물질이 되려면 화학 결합이라는 걸 해야 돼. 알았지? 우리는 여기서 이거부터 보고 갈 거라고. 화학결합. 화학결합은 일단 경우의 수가 있어. 우리 원소는 몇 종류를 배웠냐면 두 종류 배웠어. 커다랗게. 금속과 비금속. 그러면 그들의 결합이 경우의 수가 있을 거야. 처음에
얘하고 얘가 만나는 경우의 수를 보면 돼. 그 다음 뭐 있겠냐? 얘하고 같은 얘끼리. 그 다음에 얘와 얘끼리. 이게 경우의 수거든? 근데 미리 알고 가자는 거예요, 미리. 금속과 비금속은 절대 만나서 반응 안 해. 그럼 뭐가 돼야 되는지 잘 봐라. 이 아이를 이렇게 보고, 이 아이를 이렇게 봐. 알았지? 그 동양 철학사상에서도 금속 남자는 플러스야. 금속은 양면되잖아. 그리고 생명과학적인 해석도 금속은 전자를 내놓죠. 그죠? 근데 수것들은 정자를 내놓잖아. 뭔가 평행이론이 맞죠? 오케이? 그러면 얘들끼리는 반응을 안 하는데 얘가 뭐로 바뀌었을 때 금속이 무슨 그 다음 비금속은 얘들이 이로 가는 이유가 뭐예요? 안정한 전자배치를 받으려고. 그러니까 전화를 띄게 되잖아요. 그럼 남자 여자가 만나면 뭐 해야 돼요? 사랑하면 결혼해야죠. 싫으면 파워. 이혼. 이거 어떻게 파혼을 하냐? 결혼했는데. 그 세를 이혼 결합이에요. 알았어요? 이런 걸 무슨 결합을 한다고? 이혼 결합. 다시요. 얘들 누구누구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만난 거죠. 남자 우정이 클 거 아니에요? 여자 우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남자죠. 그래요. 남자애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이성적으로 봤을 땐 여자들의 우정이 훨씬 많아요. 여자들은요, 싸우잖아요. 끝이에요. 죽을 때까지 한다. 남자들은요, 뒤지게 싸우잖아요. 한 시간 있다가 면허도 이전하면서 어깨 먹어봐요. 그럼 여자들이 보기엔 뭘까? 병신들이라고 그러죠. 그럴 거 왜 싸우냐고 그러죠. 여자들은 학교를 졸업하고 결혼을 해도 늙어 죽을 때까지 만납니다. 가족이 모이고 막. 남들 죽어도 안 만납니다. 그렇게 의리 찾고 우리는 평생까지 이런 놈들이 사기치고 친구한테 사기당하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거기다가 결혼 무서운 가족이랑 어떻게 만나? 둘이 모여서 이상한 일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못 만나죠. 가족끼리 못 만나려고. 부끄러워지죠. 그죠? 이 여자들은요 모든 걸 서로 공유해요. 그래서 배신을 치면 너무 미운 거야. 얘가. 실망하고 평생 온 겁니다. 제가 학교에 있을 때 남녀 공학이면 묶어 다니는 애 있어요. 남자 여자들이 묶여서 이렇게 한 무리로. 그러면 여자들이 싸우잖아. 그럼 남자애들이 오지랖으로 걔를 엮어준다고 막 자리 마련했다가 걔 작살이 납니다. 그 팀이 와해예요. 여자들은 절대 그러니까 싸움이 이유를 들어보면 너무 논리적이네요. 이거 보면 둘만 공유하는 사실을 딴 애한테 전파한 거예요. 그럼 끝난 겁니다. 그 좋은 이렇게 일종의 그런 거 있잖아요. 아름다운 미화된 사실이나 이런 거면 좋죠. 막 치고 이런 거를 막. 그러니까 딴 애가 내 비밀을 알고 있다는 게 얼마나 화가. 그게 또 내 친구한테 넘어갔다 끝이야. 평생 안 먹는다. 근데 남자들 지들 생각해갖고 에이 우리 만나서 그 자체가 달라질 거 아니야. 막. 여자들 안 봐요. 남자들도 미친놈이다. 어줍잖은 르누아르 영화 찍다가 개작살하는 것이 남자죠. 이 공유결합한다고 해요. 얘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안정한 전자배치를 위한 거죠. 무조건 전자입니다. 전자. 그러니까 이제 남자를 봅시다. 남자. 죽어도 다른 남자랑 결합 안 합니다. 자기 자신이야. 동일한 원소입니다. 여자애들은 친하면 8명도 좋고 20명도 좋고 팔짱을 끼고 갑니다. 야간제를 쓴다. 남자 학교에서 만약에 누가 팔짱 끼고 오란다 그럼 전교생이 다 달려들어서 이단 전체를 찰 거예요. 손잡는다 난리 납니다. 대부분 하교할 때 구석에서 싸움이 났다 그러면 그거예요. 단순하게 걸어가는데 어깨 동무했다.
싸우는 거야. 왜 내 몸에 손대냐. 남자들은 그래요. 의리 뭐 이래도요. 걔의 프라이빗 건드리지 않는다고. 그냥 싸우는 겁니다. 영역 다툼하는 거예요. 얘들은 금속결합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본다면 이제 우리는 얘를 구별할 줄 알아요. 이 장에서는. 우리 물질을 두 개로 분류한 거 알아요? 대문자 하나에 뭐와? 다 까먹었습니다. 역시 멋진 친구들이에요. 이제 고객들 평생. 아유, 원덩어리. 저 캣다. 대문자 하나인 애들을 원소라고 불렀죠. 대문자 두 개 이상의 애들은. 뭐는 화합물이라고 불렀죠. 아유, 정말. 잘 들어. 이온결합은 잘 들어. 양과 음이 만나는 거기 때문에 100% 화합물만 있어요. 양이온과 음이온이 만나야 되는데 원소가 있다는 말이 안 되죠. 근데 얘는 동일한 원소만 있잖아요. 100% 뭐만 존재한다? 원소만 존재한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존재해요. 원소인데 아래 천자가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일이죠. 자기 자신하고 한다. 얘들은 뭐 이렇게 쓰겠죠. 이렇게 화합물. 혹은 뭐 이렇게 쓰겠죠. 이 아래의 비율이 1대1, 1대2잖아요. 명심할 건 이온결합은 이 앞에 있는 A나 C가 절대적인 양이온이에요. 무조건 금속. 알겠습니까? 네. 그러면 얘들은 1대1이니까 둘이 전하가 똑같다는 얘기고요. C, D는요. 누가 전하가 두 배다? C다. 전하가 0이 돼야 된다니까. C가 전하가 두 배인 거죠. 알았어? 근데 여기서 금속은 여러분 3주기 금속 누구누구 배웠어? 세트 1에 알루미늄. 그 다음 네, 실수. 금속이 아닌데. 나말 이씨 누구누구야? 3주기요? 누구누구냐고. 그치? 그 중에 전하가 제일 큰 게 누구야? 알루미늄. 양전하는 플러스 3밖에 안 배운다고 너네한테는. 음전하는 질소는 안 배워. 산소부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그러니까 C가 플러스 4일 리는 없다. 그럼 C는 플러스 몇 가? 2가. D는 마이너스 1가. 이렇게 본다. 이해했어? 네. 자, 공유결합. 이 아이들은 얘도 존재하고 얘도 존재할 수 있어. 다양하지? 네. 원소라 하면 18족 원소처럼 알았니? 혼자 분자로 존재할 수 있는 놈도 있어. 근데 그 아이들은 잘 안 나와 시험에. 뭐로 많이 존재하냐? 이렇게 존재하냐. 이렇게. 누구누구 있냐? 20번 원소 중에. H2. 그 다음 O2. N2도 있나? F2도 있나? 그럼 CL2도 있나요? 5개. 외워. 얘와의 차이는 뭐냐? 얘도 원소, 얘도 원소잖아. 아래 천자 있다, 없다. 얘 1 있어, 1 있는데 책략한 거. 그러면 공유결합 물질이 훨씬 다양한 물질들을 만들어내네. 우리가 화학결합은 여기서 끝나. 요걸 타고 바로 소단원, 3단원에 2단원으로 넘어가는 거야. 공유결합만 갖고 어디까지 가서 끝나느냐? 이 3단원의 끝은 얘야. 분자. 1단원에서도 분자란 말 진짜 많이 들었잖아. 니네 분자란 말 최초로 쓴 사람이 누구야? 몰레큘라를 제일 처음에 쓴 사람. 힌트 줘? 부산시 동래구. 아르키메데스. 아르기닌? 아보가드로? 그래, 김신동 씨. 신동이 형 무시하는데. 분자는 일단 화학결합으로 무슨 결합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 독립적이어야 돼. 그래서 원소 중에 이렇게 존재하는 애가 있거든. C가 누구냐? 수요 탄소. 탄소인데 얘는 분자가 아니야. 저렇게 쓴 애들은 다이아몬드나 흑연이거든. 걔는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덩어리를 존재하지. 그래서 니네 연필심으로 해야 한다는 거야. 그게 알았지? 분자까지 가서 이 분자의 세계가 끝난다. 그럼 분자는 기본적으로 무슨 결합 물질이다? 공유. 그래. 그러면 이건 알아야지. 공유 결합 물질은 어떤 원소를 포함하지 않는다. 금속. 그렇게 볼 줄 알아야 돼, 먼저. 알았지?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세밀한 디테일한 사항들을 다 봐야 되지만 저런 결론의 세계를 알지 못하고 여기 들어가잖아. 배우긴 했는데 뭘 어떻게 하는지. 일단 화학을 하는 세계에서 니네가 살아남으려면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거든. 구분도 못하고 끝나는 거죠. 자, 1번부터 20번까지 금속 원소 몇 개 있어? 아는 대로 던져봐. 던져봐. 그 리튬, 그 베릴, 나트륨, 그 마그네슘, 알루미늄. 둘 다? 칼륨. 칼슘. 7개. 벌써 7개는 니네가 알고 있는 거야. 걔들 들어가면 분자 아니야, 7번. 그리고 걔들이 그냥 혼자 있으면 금속 결합이야. 근데 그것들이 누구랑 결합을 해서 화합물이 있다. 이온 결합이야, 100%. 이해 갔어? 구분해. 그래서 이제부터 너희들한테 이 책이 왜 이렇게 편성되는지 이유를 알려줄게. 화학이 뭐의 학문이야? 화학 결합에도 누가 관여한다? 전자. 그렇지. 그걸 어떻게 알았어?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과학자들은 그걸 증명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뭐라 하기 시작해? 전기분해를 해본 거야. 전기는 뭐의 흐름이야? 전류를 왜 흘러? 전자가 이동해서, 그치? 전자가 이동해서 전류가 흐른다라고 인간들이 가짜로 만들어낸 거 아니야. 그지? 우리는 화학 결합은 반드시 전자가 관여한다는 것을 이 장에서 배울 거야. 제목은 이온 결합인데 얘부터 본다. 근데 말 하나를 차근차근 알고 가봐. 분해잖아. 분해는 원소가 가능한 거야, 화합물이 가능한 거야? 당연한 거야. 그래서 화합물을 이렇게 할 거라는 거지. 그러면 이 화합물에 금속 결합이 나올까 안 나올까? 금속 결합은 100% 뭐로만 존재한다 했어? 원소. 남자 새끼들은 지만 한다고. 알겠어? 자기만 아는 거야.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은 애들은 남자 새끼들이고 결혼한 사람들은 남성이죠. 세인트, 성. 아빠는 세인트. 오빠는 남자 새끼. 지만 알아. 아빠가 돼야. 알았어? 이온결합 속에 있는 양이온과 그냥 금속은 다르다고. 그럼 봐라. 우리는 금속결합을 배우지 않을 거니까 여기서 뭐 나올 거야? 이온결합 물질과 공유결합 물질 중에 누구? 화합물이 나올 건데 대표적으로 너희들은 물을 배운다. 물. 알았냐? 그 첫 번째. 얘부터 볼 거야. 물의 전기. 너희들 물 알지? 물. 뭔데 화학식으로? H2. 그렇지. 가르친 보람이 있구나. 너네 H2 100% 있으면 중류수라고 하지. 그잖아. 전기 통연. 네. 중학교 때 뭐라고 배웠을게? B? 단해지. 그렇지. 마스크에서 웬 먼지가 이렇게 많아. 비전해지. 그런데 물을 전기분해하겠대. 전기 통하지도 않는다. 너네 물 전기분해하면 뭐 나오는 줄 알아? 수소기체. 뭐 나오고 맨날 딱 보니까
원소로. 수소하고 산소. 산소 나오겠지. 수소를 뭐라고 할래? 화학식으로. 원소네. H2. 그렇지. 산소는 O2. 이렇게 얘기한다고. 알았어? 얘를 전기분해하면 얘와 누가 나와? O2. 자, 그런데 배웠지? 뭐가 성립해야 돼? 화학방식은. 개수. 그거 왜 맞춰? 무슨 법칙 성립하려고? 진영은 그렇지. 화가 날 뻔했지만 그래서 산소가 2개니까 여기다 2를 쓴 거 아니야, 맞지? 네. 그 다음에 수소 원자가 4개라 이거 쓴 거라고. 이게 쉽네. 맞아? 네. 자, 물 분자가 전기분해 되면 응? 수소 기체랑 산소 기체는 몰수비가 몇 대 몇으로 나올까? 2대1. 개수비는 2대1. 부피비는 2대1. 그 얘기 배웠잖아. 이걸 할 거라고. 일단 전기분해를 할 때 얘가 비전해질이니까 전류를 일단 통하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때 자, 이 속에다 넣어줄 전기분해에 넣어줄 전해질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데 니들한테는 자세히 안 나와. 알았니? 자세히 나오진 않아. 하지만 전해질을 꼭 넣어줘야 전기분해가 가능하다. 대신 이 전해질의 조건은 음극은 반드시 수소가 나와야 되고 양극은 반드시 산소가 나오게끔 할 수 있는 이온을 집어넣어야 돼. 그럼 어떤 얘기냐? 자, 전해질의 조건이 이거야. 이건 이거겠지? 참고. 일단 자, 봐봐. 음극으로 이걸 알아야 되는데 물속에는 비전해질이라고 너희들은 배웠지만 사실은 약간의 수소이온과 약간의 수산화이온이 있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물론 수소이온은 H 플러스로 존재하지 않아. H3O 플러스라고 하는 하이드로늄 이온의 형태로 존재해. 물속에. 수산화이온이 있고 그들이 음극으로 가면 전자의 구성에서 수소가 되어서 나올 뿐이에요. OH-도 양극으로 가서 O2가 나올 뿐이고 그 식은 거기 써있는 대로 쓰는 거야. 식 쓰는 건 나오지도 않아. 그러니까 뭐라 그래? 음극은 이런 얘기야. 4H2O가 가서 4개의 전자를 받아서 수소기체 2개가 나오고 4OH-가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쓰는 거야. 알겠어요? 양극은요? 거기 쓰이는 식이 그래요. 이 H2가 O2가 되면서 4개의 수소이온이 나오고 전자 4개를 놓고 이런 식으로. 못 알아듣겠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너희들이 수소이온과 산소의 산화이온을 포함한다면 이렇게 하면 돼. 수소이온이 가서 전자를 받아. 이거 물질이 아니잖아. 얘는 이게 돼야 된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몇 개 필요해? 2대. 얘도. 다시. O2가 양극에 간다고 친다면 O가 되고 전자를 2개 잃는데 이거 물질 아니잖아. 뭐라고 써야 돼? 2. 그럼 얘가 몇 개? 2개. 이건 몇 개냐? 4개지. 주고받는 전자가 같아야 된다고. 전기분해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얘가 이거 2대 1이 됩니다. 알았냐? 그러면 이런 반응이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는 이온들이 누구냐? 자, 음극에 가서 이렇게 수소이온이 전자를 받는 걸 환원이라고 해. 알았지? 그러면 수소이온보다 환원 잘 안 되는 애를 집어넣어야 되는 거야. 자, 음극에서는 누구누구 넣냐? 이렇게. 칼륨, 칼슘, 나트륨, 마그네슘. 이런 애들은 적어도 잘 봐. 이쪽으로 왔어.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이 이온들을 집어넣으면 수소 이온보다 환원이 안 되기 때문에 수소 이온의 환원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줘요. 얘를 집어넣으면. 알겠어? 그래서 수소가 발생하게 도와주는 거. 양극은 OH-인데 그냥 O2가라고 생각하면 된다. 황산, 산산, 인산, 질산, 플로린. 이게 얘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이들 앞에 있는 이온들은 얘들보다 산화가 잘 안 돼요. 사실 이 옆에 얘가 있거든. 그래서 염수 염화이온 들어가면 안 돼. 그냥 염화이온이 바로 산화되고 염수 기체가 발생해요. 얘보다 산화 잘 안 되는. 이거 요 조합을 하면 돼. 둘 다 조합. 예를 들어서 NaOH 아주 좋은 거죠. 이게 전해질 역할이에요. 물론 얘는 안 되죠. 왜? 바륨, 칼슘, 황산탄산은 침전물이잖아. 바륨, 칼슘, 황산탄산, 박하사탕, 그지? 박하사탕이 무슨 색깔이야? 흰색. 아, 그래서 흰색 안경 이런 거 외우잖아. 안 외웠어 중학교 때? 그거야. 그게 제대로는 안 되고 나머지 것들이 가능하다. 얘들을 집어넣고 전기 분해를 한다. 그래서 봐. 야, 무슨 분기야? 긴 게. 플러스. 짧은 거. 마이너스. 이렇게. 그래서 뭐를 시키는가? 수상치환하는 거야. 물을 담고 여기다 시험관을 이렇게 거꾸로 굽는 거지. 이렇게 굽으면 봐요. 여기서 이제 물이 막 차올라갑니다. 물이 차올라가는데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눈으로 봐도 오른쪽 기포가 한참 많이 나오지. 이거 무슨 기체라고? 여기는 이렇게. 그래서 네 개를 꼭 적어놓고 외워라. 갖다 맞춰봐. 뭔 뜻이야? 수소는 무슨 분? 산소는 이 뜻이야. 알겠냐? 자, 수소는 무슨 성 기체다? 가연성. 스스로 타는 거. 산소는 유연성. 저연성. 남 타는 거 도와주는 거. 스스로 타면 터져. 무슨 소리가 나? 펑크. 터. 산소는 깜부기 물이라고 하거든. 성냥불을 딱 끄면 뻘겋게 타들어가잖아. 그 흰색이 막 생기면서 그걸 깜부기 물이라는데 걔를 산소 기체가 있는 데 오면 다시 불이 확 붙어. 알았지? 수소 기체는 얼마? 산소 기체는 얼마? 이렇게. 자, 외워봐. 수화상태. 수가산자. 슈퍼샤나. 마지막은 수의산이. 시작. 수마산불 수가산자 수폭산화 수의산일. 시작. 수마산불 수가산자 수의산일. 시작. 수마산불 수마산불 수가산자 수폭산화 수의산일. 자, 3초내 자, 불러. 읽어. 시작. 수폭산박이 뭐여? 준비. 시작. 수마산불 수가산자 수폭산화 수의산일. 끝. 이게 물의 전기분해야. 이걸로 뭘 알았냐? 이렇게 전선이 끊어져 있는데도 물이 전기분해되는 걸로 물이라는 공유결합에는 뭐가 관여한다? 전자가 관여한다는 증거. 이해 갔어요? 자, 이제 소금의 전기분해. 소금은 NaCl이잖아?
여기 CL 봐봐, CL. 물 속에서 NaCl을 집어넣으면 염소기체는 발생하는데 나트륨이 발생을 안 해. 왜? 물이니까 나트륨보다는 수소가 발생하거든. 이게 너네 중학교 과학 경기대 문제야. 그런 문제들. 자, 염화나트륨은 너네도 알듯이 무슨 결합이겠냐? 얘. 얘가 금속 결합이냐? 아니요. 그렇지. 그래서 얘를 이렇게 쓴다고. 그럼 누가 금속 이온이야? NA. 그렇지. 얘를 적어도 뭐해서 가열한다. 이걸 뭐라 그래? 용융한다는 거거든. 그럼 이렇게 된다고. 여기를 전기분해하는 거야. 물에 녹인 게 아니라 용융시켜서. 중요한 건 용융되기 전에도 이온이었고 용융되고 난 후에도 이온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얘들은 음극이 가면 누가 끌려간다? 나트륨. 가서 전자를 몇 개 받아서 나트륨이 준다. 양극에 가면 염화이온이 이렇게 되거든. 근데 염화이온 알리진 애들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 그럼 전자를 하나당 2개씩. 그래서 얘가 이런 식으로 몇 대 몇으로 나온다? 네. 1에 몰수비로 나온다. 이 얘기가 염화나트륨 되는 얘기야. 얘는 황록색 기체죠. 물색 기체는 몸에다 해롭다. 이런 얘기예요. 역시 이온결합 물질도 뭐가 관여한다? 전자가 관여한다는 증거. 그래서 얘들은 결론. 니들한테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화합물이 있어. 자, 플라스도 이렇게 있다고. 그런데 얘는 A2, B2. 누가 이온 결합이겠냐? 나. 왜? 얘가 나왔으니까 호돈소. 얘 누구야? 금속이라고 저렇게 있는 거는 얘 누구겠냐? 비금속. 누구? 비금속 기체인데 음극에서 나올 수 있는 애가 유일하게 누구냐고. 아, 수소. 수소라고. 수마, 이 수마, 이 비수마. 알았냐? 이해 갔어? 그래서 저 B2는 수소 기체일 수밖에 없어. 가는 물이라고 그랬어. 알겠지? 네. 물론 얘를 HCl 전기분해에도 나와. 이거 염소 기체 나올 수 있어. 그런데 유일한 건 이건 누구밖에 안 된다? 얘밖에 안 되는 거야. 비금속경의 양형은 얘밖에 없거든. 알았냐? 자, 156쪽은 우리가 다 한 거거든. 봐봐. 세트 1, 세트 2 니네가 배웠잖아. 왜 금속과 비금속은 이온이 되어야 하는가? 안정한 전자 배치를 따라가려고 그런다. 그런 성향도 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 11번, 12번, 13번은 전자를 잃고 네온의 전자배를 따라가지. 그래서 원자 반전보다 이온 반전이 작잖아. 그 시험 문제 맨날 나온다고. 뭐가 나오냐? 이런 게 나온단 말이야. 봐봐. 이온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거든. 자, 잘 들어. 아이고, 니네한테 이렇게 물어보. A하고 B는 같은 주기 원소다. 맞아, 틀려? 좀 뿌리예요.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항상 양념이 먼저 써야 돼. A와 B는 같은 주기 원소다. 맞아, 틀려? 맞아요. A 누구야? 그 플로우리. 아, 잠깐만요. 아니, 나트륨. 나트륨이지? 네. 전자 하나 잃어버린 거잖아. 원래는 껍질이 3개 있던 애인데 잃어버려서. 그럼 얘는 누굴까? 3죽이잖아. 그렇네요. CL. 그래. 11번 나트륨과 17번 염소는 같은 주기라고. 이런 게 나온다고. 얘 나온다고 해. 껍질이 사라지는 걸로. 얘는 몇 주기 이런 거. 그러니까 요거 싹 없애고선 A와 B는 같은 주기라 그러면 틀린 거라고.
동그라미 두 개는 이렇게 찾으면 큰일 난단 말이야. 얘는 3주기야 무조건. A, B는. 알았냐? 네. 자, 157쪽. 숙제. 밖에서 통과 열심히 배우고 있어. 알았어? 네.